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3,001포인트에서 거래 마치면서 6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도 1,00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공통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아서 수급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실제로 전일 외국인들은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3,000선 이탈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제 화이자가 3차 부스터샷을 맞는다면 오미크론 변이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나스닥 지수가 0.6%로 가장 크게 올랐는데 어제 애플이 메타버스 XR을 구현한 헤드셋과 그리고 애플카 신제품 출시 기대감 속에서 2% 이상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기술주의 상승 흐름도 주도했습니다. 자, 오늘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면서 3,016선까지도 이 상승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3% 추가적인 상승분을 얻어가면서 1,009선까지 또 회복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저희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최충성, 김상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유튜브 채널도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았습니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꼭 체크하자라는 분석도 함께 나와 있는데 어제 뉴욕 3대 지수 흐름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기술주가 특히나 크게 올라줘서 오늘 어제 좀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자 대응 작전도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한국 증시도 강보합 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양시장 모두 강보합 권역에서 출발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우선 오늘이 이제 동시만기일입니다. 내만의 날이라고 좀 얘기들을 하는데 수급 체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어제 좀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만 어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것을 외국인 쪽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시장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거래소 쪽보다는 좀 더 괜찮습니다.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종목장으로는 여전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쪽도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거래일 전부터 이제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조금씩 좀 출회되고 있다라는 거. 비차익 거래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좀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중기적으로 일단 하락세대를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에 밀려 내려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물렸다가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오늘 동시만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단은 눌림목 구간에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21선 자리대예요. 5일선 자리대죠. 그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가 않는다라면 일단은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좀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선별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박스 권역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92만 원짜리대를 다시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의 흐름들도 좀 양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별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종목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뭐 크게 상승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봐야 되는데 매물대, 저항자리대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도 조금 눌러줬다가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저항자리대를 다시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업종군들이 좀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흐름들은 좀 나쁘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보다 종목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상장사들의 배당이 약 한 17% 정도 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주들도 좀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서 배당에 좀 매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배당주 쪽은 한 번쯤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BNK 금융지주가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고배당주로 은행, 금융주 쪽이 좀 탑픽으로 꼽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BNK 금융지주도 한번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시장은 역배열권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은행 섹터는 일단 정배열권적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좀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라면 매수를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험 쪽에 있어서도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증권주 쪽에 배당을 좀 많이 주죠. 금융주 쪽 중에서 일단 은행 섹터하고 증권업종군들의 차트의 모양새가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순환매를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주사인 하나도 최근 들어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지 라인대를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좀 본다거나 아니면 한국화본 같은 경우도 낙폭과를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도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나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도 컨셉이 좀 상향되고 있는 만큼 중기적인 관점은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퓨처캠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장대양봉의 좀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투심표에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18,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눌러주면 한 번쯤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안 좋았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를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만큼 오늘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9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반등과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 기대감에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바이오 대형주가 투자 심리 회복에 힘입어서 강세 나타냈습니다. 또 게임이나 NFT 관련주도 다양한 모멘텀 속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됐는데요.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권에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77,600원까지 주가 올려가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0.25% 상승하면서 주가는 39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카카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상승에 반해서 이제 카카오는 0.8%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1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어제는 좀 강세를 보였죠. LG화학은 전날보다 5% 이상 상승하면서 7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SDI와 이노베이션도 각각 2%씩 상승했는데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희망 공모가를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제시하면서 상장 후 시가총액이 7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7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삼성 SDI는 71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현재 보합권, 기아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0.6% 상승하면서 더 큰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1012선에서 현재 거래 중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7포인트 정도 얻어가면서 300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현물 시장 매도 보이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1,000억 원대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에서 이제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좀 받아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네,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코스닥은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81,300원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요. 2차 전지 강력했던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1.5% 그리고 2.2%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게임 관련주에서 어제 상승폭이 있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2.5% 올라가면서 12만 5,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SK머티리얼즈와 알테오젠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게임주인 위메이드가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5천 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인데 셀트리온 제약이 0.4% 상승, HLB가 0.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기분 좋게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이 탄력을 이어가면서 현재 0.75%대 상승 보이는 반면에 코스피는 탄력을 좀 잃었습니다. 지금 딱 꺾이면서 급락하는 모습인데 현재 3,005선까지 좀 낙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현물 시장에서 동시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짧게 짚어주시고 또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일단은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오를 거다. 아직 조정일 뿐, 단순 조정일 뿐, 크게 하락할 그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좀 해왔었고, 그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아래로 받더라도 크게 받지 않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은 상방 관점으로 두고 코스피 3,100이 넘는 거는 어느 정도 약간 기정사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상방 관점으로 두고 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찬스로, 분할 매수 찬스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상승장, 상승 사이클, 반등장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종목을 교체하기보다는 하루는 코스피가 좀 이렇게 강하다가 또 다음 날은 코스닥이 강하다가 이런 흐름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 자체는 코스피가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또 코스닥으로 종목을 교체하다가 정말 양쪽에서 다 수익을 못 내는 그런 형태의 매매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자체도 오늘같이 뭐 옵션 만기일이라서 조금 약세를 보일 때도 변동성이 클 뿐 뭐 약세를 크게 보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 때도 매수 기회로 생각할 뿐 이제는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증시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짧게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이 첫 번째 종목인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 상위권 손해보험회사, 국내 손해보험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해상, 화재, 자동차, 특종, 장기, 연금 및 퇴직보험 등 손해보험 전 부분에 걸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최재원의 백전백승 시간에 예전에 한번 이미 추천을 해서 수익을 챙겨왔던 종목이었는데 바로 어제 다시 편입을 시켰습니다. 현대해상은 대표적으로 테이퍼링, 금리 인상 관련주로 엮여 있고 곧 찾아올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추천주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상 22,800원 부근 잘 지지받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해주었고요. 지금 당장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은 아니지만 22,8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기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돌파하고 상승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해선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FOMC에서는 가속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해상을 포함한 금리 인상 테이퍼링 가속화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현대해상은 예상되는 테이퍼링 가속화와 금리 인상 관련주로 차트도 굉장히 22,800원 부근 잘 지켜주면서 올라오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휴백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휴백셀은 척추질환 치료기기, 그리고 치과용 의료기기, 그리고 소모품 제조업체입니다. 휴백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고 조금 장외시장 비슷한 곳인데 코넥스라는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휴백셀이 신제품인 추간제 유합 고영제에 대해서 식품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품의 허가를 취득했다. 이렇게 8일 공시를 했고요. 어제네요. 네, 어제 공시를 했고요. 추가 시판 허가 제품과 바이오리진 합성골 및 생체 소재 신제품, PN, PDRN, 미용 재료 등등 시장성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포트폴리오로 실적 성장을 이뤄서 코스닥 이전 상장 준비도 속도를 내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코넥스 종목이만큼 차트가 굉장히 이상해요. 이상하고 좀 애매하고요. 그냥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으로만 차트를 좀 보자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6,880원, 한 6,800원 정도를 잘 지지해주고 있다. 여기 부분이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뜻은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한 6,8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대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으며, 지속적인 매수대와 함께 회사 자체에 호재도 있고요. 호재도 굉장히 있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노력을 하겠다.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만큼, 이렇게 직접 말을 하면서까지 발표를 하는 만큼, 좀 전망을 좋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코넥스는 근데 이제 거래량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회사라는 게 항상 호재만 있을 수는 없고, 갑자기 약재도 있을 수 있고, 항상 매수세만 있을 수 없고, 매도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급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코넥스 자체가 거래량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 만큼, 코스닥 상장이 좀 빠른 시일 안에 되지 않을 시, 약간 장외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매수를 하기보다는 좋은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에도 많으니까 굳이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나노엔텍은 나노바이오 및 진단의료기기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SK텔레콤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기기와 현장진단 의료기기를 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시장에서는 위에 딱 기업 설명만 봐도 알겠듯이 원격 진료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재택치료 우선 적용 방침을 좀 밝히면서 원격 진료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수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전백승 시간에 이미 관심을 받기도 전부터 코로나19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렇게 치사율이 높진 않지만 확진자 수가 좀 급격하게 늘 거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 병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응압병실 관련주나 호흡기 치료 관련주들 이렇게 원격진료 관련주들은 볼만하다. 코로나19 관련주로서 주 테마로 현재로서는 볼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6,220원 부근, 나노엔텍은 6,220원 부근을 잘 지지받고 성공해서 8,200원 저항 라인에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전 거래일에 원격진료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해준 만큼 그 상승세가 만약에 오늘 장 마감까지도 어느 정도 잘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오늘 장 마감할 때 이 나노엔텍이 반드시 8,200원 저항을 반드시 뚫어서 그리고 그냥 돌파도 아니고 강하게 돌파해서 이 종가 마감할 때 그 위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어야 하고 장중에 돌파가 있더라도 장 마감할 때 밀려서 마감할 경우에는 한동안은 약간의 조정이나 횡보를 좀 거쳐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는 관망을 하고 8,200원 저항을 확실히 돌파했을 때나 매수 시그널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오늘 종가는 무조건 봐야 되니까 현재 지금 시점까지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현대, 해상, 슈백셀 그리고 나노엔텍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고요. 증시는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바닥 테스트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만큼 이럴 때 흔들려가지고 괜히 매매 복잡하게 했다가는 계좌도 같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물려 있더라도 차트가 괜찮다 싶으면은 관망하면서 순환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좋은 매매일 것 같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이 시각이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가 10억 원 규모의 아이유 플러스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 솔고바이오 메디칼이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아이유 플러스에 대해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를 했는데요. 상황 전환 우선주에 대한 15.89%를 1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솔고바이오와 아이유 플러스가 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주력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협력이 기대되면서 현재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9%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1,20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솔고바이오 둥근 U자형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985원대부터 최근에 1,290원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상승하는 양봉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요. 5일선도 계속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은 1,290원 터치했다가 상승분을 절반 정도 반납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흥국 F&B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마켓컬리 관련주가 강세죠. 국내 새벽 배송의 이커머스 선두주자 마켓컬리가 내년 상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500억 원 규모의 상장 전 투자 유치 프리 IPO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켓컬리 관련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에 30여 가지의 품목을 제공하고 있는 흥국 F&B가 역시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마켓컬리의 투자 유치 소식은 올해를 한 달 앞 남겨둔 상황에서 이뤄진 깜짝 프리 IPO다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대형 포장, 알로이스 등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오늘 흥국 F&B 갭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2,980원대 저점이었고요. 오늘 최고 4,050원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한 200원 정도 상승분을 반납했고 여전히 양봉으로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잠깐 보면 지금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좀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만 지금 개인과 기관이 좀 함께 사들여주고 있는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사인들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수급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뭐 강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고, 일단 외국인 선물 지수,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요즘에 조금 많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 유지를 계속적으로 좀 해주는지, 점진적인 상승인지 아니면은 수급 조절의 모습인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이 시작된 지 시간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일단 거래량 자체가 좀 많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장중 변동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도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좀 해석이 될지, 물론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한 3, 4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 해석 여부에 따라서 좀 달려있고, 오늘 이제 쉬어가는 모습은 기존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갭을 메워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추세 전환의 모습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완벽하게 좀 추세 전환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3,050선 저 코스피 지수 포인트로 좀 본다면 일단 3,050선 정도는 좀 넘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고, 뭔가 강력한 호재가 나오기가 지금 좀 힘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차주에는 이제 뭐 FOMC 회의나 이런 부분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부분이 좀 논의가 된다면 지수가 조금 또 쉬었다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방어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급 체크 잘 하시고 장중 변동 가능성 계속 좀 열어두시고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포지션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중반까지,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지켜보시고 수요일부터 내가 포지션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이 좀 거의 이제 말일로 갈수록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조금 주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셔서 여러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짧게 그냥 종목으로만 접근하신다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여러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신다면 굉장히 좀 쉬운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급 체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종목 이제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VT GMP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종목 관련해서는 지금 뭐 상승이 나왔다가 계속 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 국면을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화장품 사업과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관련돼서 뭔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매출의 감소나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있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는 건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광객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물론 뭐 화장품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바이오 사업이라든지 뭐 라미네이팅 기계 그런 필름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뭐 매출이 급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재무제표를 본다면 뭐 반토막 정도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은 뭐 수급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이 아무리 괜찮아도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고 지금은 뭐 매수보다는 좀 관망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분들도 뭐 괜찮다 시간 투자만 좀 해주시면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내가 좀 불안하다면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일단 다른 종목 지금 뭐 시장에 좀 이슈 받고 있는 종목들 일정 부분 들어갔다가 수익 일부 챙기시고 다시 다른 종목들 보시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현재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에서 경계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9,000원짜리는 좀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셨다면 화장품 관련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좀 수급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지금 항공이라든지 여행 관련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상승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 접근하시는 건 괜찮은데 화장품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원방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원방테크 관련해서는 음압병실 관련으로 좀 묶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일단은 확진자 증가에 따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음압병실 관련주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단기 수익 관점에서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작년처럼 사람들이 좀 면역이 생겼다라고 제가 좀 많이 표현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제약바이오, 백신이나 그런 부분들 뭐 치료제보다는 뭐 치료제는 중간중간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이제 뭐 진단키트라든지 백신에 보다는 사람들이 좀 무뎌져서 이제 음압병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뭐 중증 환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많이 이슈였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자. 너무 뭐 크게 큰 파동이 뭐 작년 고점을 넘긴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정말 짧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덱스터 관련해서는 뭐 상승이 나올 때 메타버스, 뭐 OTT 관련해서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왔는데 바닥권 대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 이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건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쯤 튀어오를 수 있다. 세력들이 물량 정리할 때 한 번쯤 튀어오르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뭐 거의 꼭대기 구간에 와 있고 계단식 하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물량 정리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 좀 차트를 보고 싶으신다면 뭐 에디슨 EV 기존에 이제 세미시스코가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종목 많이 크게 좀 올라가는 종목 눌림을 잡는다라는 말도 사실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준비하고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자. 차라리 그런 종목을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닥권 대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조금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미련을 가지시기보다는 조금 반등 나올 때 좀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추세적으로 정말 강하게 돌리려면 정말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이라면 4만 원짜리는 좀 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4만 원짜리 틀어서 올린다고 해도 한 4만 5천 원 정도가 한계일 겁니다. 저 자리 못 넘어주면 추세 전환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는 좀 관망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다음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뭐 제한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좀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선물 옵션의 경우는 뭐 만기일이라고 해서 뭐 당장의 뭐 변동성 요소에는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포지션 청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급락을 했었던 뭐 11월 30일자 기준이나 그 이전부터 해서 포지션 청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미 해소가 됐고 지금 오늘 당일 기준에서는 변동성이 나타나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이 그냥 현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관련해서 또 악재가 있었던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도 실체가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죠. 뭐 백신 업체 중에서 화이자 쪽에서나 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제 기존 백신으로도 오미크론에 적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부스터 샷을 또 진행을 할 경우에는 기존 2회 대비해서 중앙세가 한 25배 정도 뭐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가 지금은 뭐 있긴 했지만은 그거는 단발성에 불과하고 이미 시장은 충분한 경험을 했다, 조정을 겪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율 기준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1180원 선, 1185원 선 여기 하에만 좀 해준다고 한다면은 계속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오가닉 코스메틱입니다. 일전에 한번 다뤄봤던 종목이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샴푸라든가 바디워시 그리고 바디로션 등의 어떤 피부 케어, 클리닝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파우더 같은 화장품을 생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재무 구조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중국 쪽에서 산모 그리고 유아, 안전 행동 향상 등의 어떤 계획 발표 그리고 잠자녀의 허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책 등에 힘입어서 실적 상승이 좀 예상되는 부분들도 중국 쪽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매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게 이번에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취를 감췄었던 한국 영화가 이제 6년 만에 정식으로 좀 개봉이 되는데, 사드 그때 이후에 어떤 한량령 이전 수준의 어떤 완전한 회복은 아니긴 하지만은, 최근에 미디어라든가 엔터 쪽, 이쪽에 강세 이후에 소비주 섹터의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중국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좀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이뤄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 대부분 다 바닥권이고요. 이런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들도 정말 많은 조정을 받았으니까 대바닥에 위치한 종목들이 시세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둬야 될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오가닉에서 투자했었던 홍콩 기업이 주식 배당을 결정하면서 상당 부분 배당 수익도 회사 쪽에서 취한 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오가닉은 매출 458억 원 그리고 단기순이익 110억을 좀 기록하는 등 꾸준한 실적도 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123억 규모의 시비 전환 사채를 좀 전환 청구를 했던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 전환 청구한 시비 가격이 800원대에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650원 수준으로 현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발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못해도 최소 8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7,000원 선 상장 당시 대비해서 고가 대비해서 완전한 바닥권 수준이죠. 1,000원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시세에 있는 바닥권 구간에서의 종목은요. 시세가 한 번씩 크게 터진다라는 점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가닉 코스메틱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빠진다 하더라도 시장 조정의 관점으로 좀 보시고 위로는 좀 많이 열려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오가닉 코스메틱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DCB 금융주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이제 대구은행이라든가 아니면 DGB 캐피탈 그리고 DGB 신용정보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DGB 금융그룹의 지주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자도 이제 지주회사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 수익원 자체는 자회사의 어떤 배당 수익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이제 지배기준 순이익은 1,38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9.6% 가량의 상회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시중은행과 대비되는 높은 기대 이상의 어떤 이익을 좀 달성을 했는데 정부의 어떤 지방 경기 활성화, 수출 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가계 여신과 기업 여신 동반해서 좀 성장을 한 데다가 대출금리 인상 영향으로 순이자 마진이 빠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 경기 호조 영향은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대출 성장을 주도로 했던 가계 대출은 정부 규제 영향으로 좀 크게 둔화될 것이고, 그리고 기업 부문 역시나 경기 회복 둔화 영향으로 이 증가율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일단 봅니다. 정부의 이제 이 선별 방식, 핀셋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부울경과 그리고 경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크게 개선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지방은행 지주인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방 경기 호조의 어떤 절대적 수혜를 받아왔는데 정부의 가계부채 부채 조정이 좀 같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영향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높고 그리고 인구 성장률이 낮은 지방에서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적 호조에도 이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여전히 좀 저평가 영역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 배당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배당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연말 배당 투자 매력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21년도 기준에서 배당 수익률은 5.4% 정도 되고요.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12월에 매매를 해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꼭 체킹하셔가지고 배당 수익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가격도 저렴하고요. 주가 기준으로는 9,200원대까지 조정받는 시점에 분할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 타점 구간대 9,200원까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저온 보냉제 같은 단열재 사업이라든가 냉매 등의 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열재 사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주로 LNG 운반선, 초저온 보냉제 쪽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저온 보냉자재 관련해가지고는 일괄적인 생산 시스템을 이쪽 회사에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마크 3 타입의 어떤 LNG선의 초저온 보냉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카본과 그리고 동성화인텍이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기준에서 2,600억가량의 신규 수주를 발표를 했고 의심 없는 이 수주 잔고 증가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3일자 기준으로 중국의 후동 중화조선으로 LNG 운반선을 좀 4척을 좀 발주하면서 국내 조선사로의 어떤 선박 발주 역시 좀 임박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보냉제 관련 업체의 주가 모멘텀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조선업체들의 수주 강세 지속에 따라 가지고 내년 사상 최대의 규모 수주 잔고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상반기 기준에서는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담이 좀 크긴 했지만은 비교적 선방을 했다는 분석이고 앞으로는 이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인 외형 회복과 성장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까지도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한 두 종목 정도 있고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대가 많기 때문에 짧은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가니틱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알령 해소신호 바닥권에 있는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들, 중국 관련주도 많죠. 지금 보면은 홍션그룹도 있고 그 외에도 윙이푸드라든가 이런 종류의 종목들도 대거 움직임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아직까지는 큰 수급 패턴 바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신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바닥권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먼저 움직임을 주는 그 종목들로 인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가니틱 코스메틱은 완전한 바닥권이다. 그리고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좀 움직임을 주는데 현재는 바닥권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확인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이 박권을 상단에 좀 돌파를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 종목 정도 유심히 좀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올해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까지 해서 제 관점에서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유심히 좀 계속 살펴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제가 일전에도 시장을 상승을 만드는 모멘텀으로 이 두 회사가 계속 쓰여진다. 지수 상방의 모멘텀으로 이 두 회사가 쓰여진다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관련주들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있죠. 네, 소부장 관련주들도 체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쪽 회사들이 자리 잡아줄 때 최근에 눌림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주위에 있는 매매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고가 대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스윙 중장기로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손실이 꽤 큰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개별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들은 이런 반도체주들이 자리 잡아줄 때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자리 잡아주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174만 선인데 1160원대 이하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1160원대까지 빠졌다가 1185원 다시 회복하는 그 시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점진적으로는 환율이 한 번 더 조정 크게 주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뭐 연말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 플러스 그리고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체킹을 하시고 그리고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류의 종목들에서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낙폭 과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게 시장 모멘텀으로 이제 빠졌다고 한다면은 시장 모멘텀 때문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체킹하시고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도 뭐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은 완전히 또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도 뭐 모트렉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의 뭐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만두 같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 좀 줄 건데 이쪽 섹터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뭐죠? 코스닥 기준으로 1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한다. 지금 1000포인트 선에서 이제 자리잡을 다시 잡아줄 겁니다. 근데 1200포인트까지 한번 터칭을 하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1200포인트까지는 반드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12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모든 개별주들이 반등을 할 것이고 그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충분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으로 판단하니까 겁먹지 마시고 장방으로 계속 열어두시면서 편안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현 전문위원께서 종목별 시그널 챙겨주셨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알려주셨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 끝까지 수급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1일에는 이정수 최재원 전문위원께서 대기하고 계시고요. 12월 18일 토요일에는 김성현, 민경철 전문위원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그리고 내년도 새로운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이번 주 토요일에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